혜수 씨는 어떤 종목으로 받고 싶으세요? 상가도 괜찮고 빌라도 괜찮은데 나중에 매각할 때 예. 아무래도 한 번쯤은 그게 손쉬운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는 게 좀 좋은 걸 하려고 하면은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시네. 처음만. 앞으로는 아파트보단 상가 쪽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내가 뭐가 뭔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부닥치기를 상가 같은 걸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교생들한테 늘 말하는 거지만 아파트는 수익률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면은 그 낙찰을 받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 물건들이 아파트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어차피 2년은 투자를 시세 차익을 볼 것 같으면 아파트보다는 상가 쪽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상가나 이제 빌라나 대부분이 수익률하고 시세 차익을 많이 보는 대신에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장기적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주인이 나타나면은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이제 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내가 받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자, 말년 씨는? 다 욕심 많네. 성혜 씨는? 센터는 상가. 상가 공장. 아니, 파는 거는 이제 진짜 조금 배우면서 조금 자신감이 붙어요. 제가 팔 수 있는 그 로또에 대한 부분을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월세라든지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윤을 바로 보이는 상가. 주현 씨는요? 저는 아파트는 빌라. 왜요? 까지 꺼니 꺼나서 세대 상관없어. 아유, 우리도 돈 없어요. 돈 없어요. 그리고 가고 싶다고. 인간극장을 찍는 것 같네. 너무 가슴이 아프다. 돈이 없어가지고요. 없으면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아가지고 경매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했던 게 주거형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경매를 잘 모르니까 멘토가 없고, 처음에 제가 잡았는 종목이 아파트. 좀 이제 감이 오고 시세도 사도 좀 할 줄 알겠어.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좀 더 실차익하고 수익률이 좀 난다는 그 빌라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조사하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더라고. 이게 시세가 잘 안 나와, 빌라는. 그런데 나중에 내한테 돈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빌라가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상가를 보게 되더라고요. 투자하는 데에서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없지만 이 금액에 맞춰서 가면은 이런 식으로의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돈이 있다 그러면은 순서 상관없이 돈 될 만한 거는 다 잡으시면 돼요. 저렴하게 내가 팔아가지고 비싸게 판다는 얘기는 일반 시세대로 팔아도 차익을 많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아파트는 거래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빌라, 상가 이런 두 개들은 시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받았는 그 금액에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예쁘게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2배, 3배로 또 팔 수 있는 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예전에 그 태성환 관장이 받았던 물건이 그게 9,500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3억 6천에 지금 팔려고 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억 6천. 대박이죠. 어디서? 뭐 본인이 처음으로 받았던 그 김해 물건을 9,500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세 조사할 때 그 부동산 사장들이 얘기했던 게 여기는 12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딱 한 부동산 여기는 45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1년 계약으로 그 세를 낳는 게 한 90만 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강동 원장님. 예, 80인가 90에 이렇게 났는데 1년 계약 끝나고 지금 150으로 맞춰가지고 세를 또 놨대요. 그런데 수익률을 보고 살려는 사람이 3억 6천에 살려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죠.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올라가고 안 좋으면 떨어지고, 빌라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말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쪽에 실평수가 18평이야. 아니면 500 정도에 내가 수리를 했어.
그러면 내가 팔 때 값어치는 400에서 500 정도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해봤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팔아봤는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수리했는 거는 400에서 500 정도 들었지만 팔았을 때는 여기 올수리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1000이나 2000을 더 붙여가 팔아요. 근데 이런 현실을 사람들은 거부를 해. 자기가 수리했는 만큼만 올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틀려집니다. 진짜로. 그럼 상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2일 때 받았죠. 우리 법인으로 받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는 게 2억 3천에 받았어. 거제. 예. 그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예. 이쪽에 502호는 작년 그 8월 달인가 언제 받았다 그러는데 3억 4천에 받았대. 그리고 302호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 우리는 2억 3천. 예. 2층은 새가 다 붙었고요. 3층부터 해가지고 5층까지는 다 공실이에요. 1년 정도 공실이 됐대. 이 월세 시세는 얼마냐면은 3천에 한 120에서 130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대출 냈는 게 한 80% 정도 냈거든요. 한 달 이자가 60만 정도 나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3억 4천 정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보다는 더 많겠죠. 그럼 1년이면은 돈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관리비도 나가잖아요. 공실이 이렇게 1년 정도 돼버리면 1,000만 원 이상 돈이 날린 거예요. 본인은 3억 4천에 샀지만 3억 5천에 샀는 거나 매일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등기를 언제 쳤냐면은 2월 10일 때 딱 맞춰가지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어요. 그리고 저번 주 월요일 때 계약을 하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고 있어요. 등기 치고 한 달 조금 지나가지고 바로 세를 놨어요. 대출이자 60만 원 되니까 굳이 저는 120만 원, 130만 원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90만 원 받기로 했어요. 90만 원이면은 시세대로 따지면은 30만 원 손해보는 거죠. 네. 1년이면은 360만 원. 60만. 360만 원 손해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1년 그냥 공실 내가지고 60만 원 내면서 공실 내가지고 700만 원 이상 손해보는 게 나아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특약을 걸었어요. 1년 지났을 때에 원래 시세대로 120으로 한다라고 특약을 걸었어. 그럼 1년 지나면은 그때부터 120을 받기로 했어요. 정상적으로 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세를 놓잖아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보기 위해서 전화가 와. 일단 전화 오면은 절대 놓치면 안 돼. 한번 왔던 사람은 내가 무슨 소리라도 이 사람은 안 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세를 놓기 위해서 부동산뿐만 아니고 카페에서도 이제 글을 올리고 우리 블로그도 올리고 SNS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 들어오는 사람이 카페에서 뭐 보고 무슨 카페인지 모르겠어. 이 지역은 통영 옆에 거제거든요. 근데 울산 사람이 울산에 있는 카페를 어떻게 취미생활로 가입했는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거래했죠. 직거래했으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낼 필요 없잖아. 그것만 해도 150원을 그냥 벌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360을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 전화 왔을 때 계속 타입하다가 제가 360만 손해보는데 월 90만 원 그렇게 받을게요. 대신에 1년 지나면은 원래대로 120으로 하는 걸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500 정도 들여가지고 이 사무실을 꾸민대.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났어. 이쪽에 대표의 뭐 실장이야. 근데 제가 이제 조 시장한테 시켜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한 50만 원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회의 한번 해보시고 연락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 그 날짜가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55만큼 반 깎아주세요. 반 깎아주려고? 네. 근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끝까지 깎아달라고 하여튼 안 된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35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말년 씨가 그럼 저희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아, 죄송하다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다면서 한 20만 원 깎아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맞아. 보통 사람들이 내한테 좀 깎아주려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깎아주고 싶은데 나도 손해인데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35만 원에 그냥 나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만약에 35만 원을 더 얹었다. 그러면은 120에서 그럼 155만 원 정도 이렇게 되죠.
여기는 3천에 150을 받는 이제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30만 원을 더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시세 차이 때문에. 맞아요. 상가는 내가 월세를 10만 원 올리고 20만 원 올리는 게 나중에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팔았을 때 1,000만 원, 2천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상가 주인들이 계약이 끝나면은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팔았을 때 더 시세 차익을 더 보기 위해서. 그게 상가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이 부동산을 더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경매로도 성공하고 부동산업을 하면서도 계속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 포인트로 봤을 때 이번 달에 우리 교육생들이 받았는 물건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뽑는 것도 중요한데 시세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세 조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가 풍부해야 돼요. 시나리오가 없으면은 시세 조사도 잘 안 돼. 그리고 원래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어. 근데 부동산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은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탄탄한 시나리오가 있는 배경 환경에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일반 시세하고 전월세하고 이런 거 물어볼 것이야.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해요. 그 연습을 자꾸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나서의 시나리오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물건을 받고 나서 무슨 방법을 쓰냐면 처음에는 401호는 우리 교육생이고 402호는 제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물건 받고 나서 시나리오를 3개를 잡았어. 한 개는 그 401호, 402호 합치면 80평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 80평을 이용해가지고 병원 자리, 교회, 그 밖에 큰 걸로 할 수 있는 거, 뭐 PC방, 노래방, 큰 평소에 쓸 수 있는 거는 다 TM을 했어요. 부동산에다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두 번째는 401호는 학원, 402호는 사무실, 원래대로 그냥 쓰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402호를 3개로 해가지고 40평이니까 15, 10평. 적은 평수를 또 사무실을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을 넓히는 거죠. 40평이면 40평만 넣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칸을 쳐가지고 15, 10평. 아니면은 20평, 20평. 이런 평수를 원하는 사람한테 넓혔어. 그렇게 시나리오를 또 짰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풍부하게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새도 놓는 것도 빨리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플랜이 맞아떨어져 버렸죠. 40평 원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이 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냥 새를 놔버린 거예요. 왔으니까 무조건 잡아놓은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하실 때는 이런 플랜들을 많이 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번 달에 받는 우리 교생들의 물건들을 한번 볼게요. 명도하러 지금 올라갔다면서 전화 왔는 사람들 물건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17일 때 받았죠. 그러니까 3월 17일이면 언제지? 이거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 금요일. 예, 그쯤 됐죠. 하여튼 지난주에요. 물건. 이거 받는 사람 많아요, 요거.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층이 203호인데 입지가 되게 좋아. 요거는 지금 우리 교육생이 2억 8천인데 1억 예, 6천인데 1억 6,600에 받았죠. 2등이 1억 6,200에 적었어. 그 2등이 누구냐면은 유동화 회사 있죠. 네. 이 유동화 회사가 2등으로 들어왔어. 아. 이 유동화 회사가 뭐냐면은 NPL 많이 들어봤죠? NPL 채권 사는 사람들. 근저당에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유동화 회사거든요. 이 기업은행의 청구 금액이 1억 9,200인데 딱 이 유동화 회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생이 유동화 회사가 샀는 금액이 1억 6,200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샀는 그 금액만큼 적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생이 이제 받고 나서 알아는 사실이지만 2등이 유동화 회사고 우리 교생이 한 400만 원 더 적어가지고 1등이 됐는 거예요. 여기 위치를 보시면요. 아시죠? 한번 봐가지고. 이쪽이 청주거든요. 청주에 있는 상당군데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이렇게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죠. 여기 상가에 다 소비를 해. 이 지역 사람들은. 그리고 메인이 어디냐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니은자로 해가지고 요게 메인이야. 예, 이쪽에는 다 학원이고 은행이고 병원이고 요쪽이 메인으로 다 했어요. 여기부터 뭐냐면은 음식점 그리고 뭐 노래방 이런 게 이쪽으로 다 안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요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태폐해져. 근데 이쪽에는 여기로 들어가려면 이게 입구예요, 입구. 예, 요 아파트 둘러싸여 있는 데서 이 입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코너에 있죠. 자리가 정말 좋아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유찰이 됐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유찰이 3번이나 됐잖아. 이 상가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게 상가인데 방이 7개가 있어. 용도는 상가인데 방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안마시수소 그런 건 아니고. 원룸 그렇죠, 식으로 고시텔도 아니고, 고시텔을 좀 고시텔도 아니고 원룸도 아니. 그러니까 용도는 상가인데 주거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게 뭐죠? 제가 시나리오가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받고 나면은 상가니까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건이 갑자기 별로 매력이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철거만 생각하시죠. 그거는 A 플레이. 철거를 다 해놓고 이쪽에 35평이니까 35평에 맞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노래방이나 아니면 PC방이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만화방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업소를 맞춘다. 식당이나 이런 업소를 맞춘다. 그게 A 플레이. 그럼 B 플레이는요. 그대로 살리는 게 최고지 뭐. 그대로 해서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쪽에 세를 1000에 30을 넣는다 그러면은 그럼 7개면은 7000이죠. 그리고 30만 해도 7개면 210만 원이잖아요. 7000에 210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게 최고의 B 플레이. C 플레이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건축 사무사 통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뭐 찢고 뽑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못해도 여기는 35평이 7개니까 한 5평씩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럼 복도하고 하면은 한 4평 정도 될 거야. 한 호실 다 등기를 치고요. 분양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5천을 잡는다. 한 개 파는데 분양가가 5천이다. 그럼 7개면 3억 5천이죠. 4천이면 2억 8천이죠. 네.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물건이 다시 새롭게 보이죠.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그냥 2억 6천을 이렇게 봤거든요. 월세가 3천에 100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데니까 만약에 지금 받았는 것만 해도 한 1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B플레이나 C플레이는 들어갔을 때는 값어치가 올라가죠. 만약에 일반 사람이 내가 수익률 한 4에서 5% 정도 보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수익률을 되게 많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상가는 저절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 따라서 부동산 가치는 틀려지는데 생각을 못하면은 그냥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만 시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아놓은 물건을 볼게요. 아파트는 좀 재미가 없다 그랬죠. 근데 아파트에서도 재밌는 물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시세가 4억 7천이에요. 4억 7천. 네. 감정가는 3억 4,500이죠. 네. 근데 실제로 시세는 4억 7천이에요. 그리고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는 5천에 130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 왜? 저번 주에 5천에 120이 월세 물량도 없는데 나갔거든. 세가 빠졌어요. 요 주위에 있는 부동산 사장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여기는 전세 물량도 귀하고 월세 물량도 귀하다는 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총 11명이 들어왔거든요. 11명이 들어왔는데 교생이 적은 금액이 3억 1,600에 적었거든요. 이 교생이 원래 입찰가 적으려는 게 3억 4천이었어. 그러면 너무 안 나오니까 3억 1,000에서 3억 2천 사이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고민하다가 적었는 게 3억 1,615만 원이었어요. 2등이 얼마 적을게요? 3,600짜리 아니야? 너. 맞아. 진짜! 3억 1,610만 원 적었어. 그러니까 잠못 찾겠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교육생이 이제 확인서 이렇게 봤는데 2등한테 저 경매계장이 차순위 신고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몇만 차이 안 나는데 진짜 안 할랍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대. 그래서 알았어요. 여기는 2등 가격을 얘기 안 인터가 부르셨구나. 예. 그런데 2등한테 차순위 신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제 그걸 들었대. 그러니까 이 교육생은 기분이 더 좋은 거야. 그거는 때문에 와.
근데 2등 가격하고 1등 가격하고 큰 의미는 두지는 않지만 수익률하고 시세 차익만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지만 솔직하게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은 안 좋을 수는 없거든. 네. 한번 우리가 한번 짜봅시다. 여기 어떻게 되는지. 네. 0.42니까 42% 맞습니다. 42%. 아, 대박이죠. 네. 아파트인데 이렇게 나오죠. 와, 아파트 지금 지금 저거 정말 잘 받은 건데요. 근데 아파트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구권이니까 대구권에 한정을 두니까 이런 걸 못 찾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물건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 뒤졌더니 그렇죠. 있더라고요.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보험 사고 한번. 근데 진짜?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은 80% 대출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세를 놓으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그만큼 있는데도 이렇게 세가 쉽게 나뉘어지나요? 우리가 사는 데는 80%인데 시세의 80%가 아니잖아요. 3억 1,600원 예. 내가 받았는 데서 또 80%니까 원래로 따지면은 한 월세니까. 60% 대출 60% 시세 KB 시세로 따지면은 70% 나오긴 하잖아요, 원래가. 예. 지금 따지면 60% 나오겠네요. 예, 6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 금액에. 전세는 못 받더라도 보증금은 받을 수가 있죠. 그냥 전세 못 받더라도 월세는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아니면은 일부분은 상환해주고 전세 놓으면 되지 뭐. 그렇지. 그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어떤 환경에서 맞출 것인지에서 계속 시나리오를 짜야 돼. 그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딱 이렇게 보면 당해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요 KB 시세가 이 정도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부동산 사장한테도 설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물건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드문데 찾아보면 있어. 혜수 씨가 얘기하잖아요. 찾아보니까 있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풀이가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참 종류별로 많이 받았어.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송파에 있는 물건 한번 볼게요. 네, 맞춰 놨는데. 감정가는 1억 8,500인데요. 여기 시세는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게 2억 1,000이에요. 근데 교생이 팔라는 가격은 2억 3,000에 팔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지역이 혜수 씨가 잘하면 아시 싶은데 알아요. 여기 내 거래처에 예. 맞춰 거요 맞춰. 여기가 어제 지금 아파트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더라고. 요즘 말세했었네요, 선생님. 근데 그 사이에 왜 안 나갔지? 내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이제 다 들어서고 나면은 재개발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세 조사할 때 그런 얘기가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재개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 팔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목적이죠. 제가 여기 볼 때는 2억 1,000을 그냥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2억 1,000. 시세가 2억 1,000이에요. 2억 1,000. 그리고 여기는 2,000에 60, 3,000에 55, 뭐 4,000에 50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2,000에 60으로 월세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12명 들어왔는데 이분이 적은 가격이 1억 6,700 정도에 적었어요. 자 보세요. 그 전에 유찰됐던 게 1억 4,800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숫자는 생각하지 말고 감정가도 생각하지 말고 1억 6,700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세는 2억 1,000이고 나는 2억 1,000에 시세가 도는 걸 확인을 했어. 근데 1억 6,700을 내가 적는단 말이에요. 시세 책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월세 시세를 봤을 때 내가 대출 나오는 걸 어떻게 이제 갖고 돈을 남길 것이냐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경매는 그거야. 시세조사 기술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근데 사람들은 이 숫자 때문에 맨날 폐차를 하는 거야. 이게 다 뭐냐면은 이게 바로 부자 마인드예요. 부자 마인드. 이 부자 마인드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요것만 생각하면은 들어갈 때마다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매의 목적은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벌어야 돼. 2,000만 원 투자하면 2,000만 원 벌어야 되고 그게 뭐냐면은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얼마 정도 벌려놓고 이렇게 받을 것이냐.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1,000만 원이 오를 것인지 2,000만 원이 오를 것인지 나 자신도 몰라. 그렇지만 현재 내가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고 이전비도 생각하고 뭐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돼. 아파트는 10% 나가지고 이렇게 받는 물건들이 있기는 있는데 많이 없어. 많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 내면서 그걸 계속 쫓아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물건을 그냥 종목 상관없이 다 훑어가지고 내가 딱 봤을 때에 이거 괜찮네 하는 걸 이제 본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쳤어.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걸러낸 상태에서 이 물건의 본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조사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시나리오 훈련을 받고 시세 조사하면서 낙찰받으면 명도까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명도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협상만 잘하면 명도는 금방 끝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너무 나와 있는 게 많고 저기가 빌라는 인천 물건도 그렇고요. 경기도 물건도 그렇고 서울 물건도 그렇고 나와 있는 게 정말 많아. 정말 많은 데에서 내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데에서 그냥 무작정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낙찰을 받더라도 일단은 받아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위치 같은 그렇지. 그런 것도 다 해야 되지만 내 주머니에서 대출 이자가 나가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를 다 붙인 상태에서 그 다음 물건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명도하는 과정에서 맨날 그 세입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 물건 검색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에 세 놓고 나서 맨날 부동산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색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세만 붙어지면 바로 스탠바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2차보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봤죠. 똑같은 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목 상관없이 아파트든 빌라든 상가든 다 똑같아. 다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돼요. 이 사람들도 12월 달에 왔는 사람이고 상가는 1월 달에 왔는 사람이거든요. 벌써 3월 달에 받아가잖아요. 7점 단에 그 PT반에 들어와가지고 다 그렇게 받아가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낙찰받고 명도 끝나면은 이제 내하고 못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한 번씩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실전 받는 사람들 선배 기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 거야. 그런 모임을 이제 가지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선배들이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 골랐고 시세조사는 어떻게 했고 입찰가 선정하는데 나는 이래가지고 입찰가를 이렇게 선정을 했다. 그리고 명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힘든 일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명도 대상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나와더라. 그리고 세는 이렇게 붙였다. 그리고 팔았을 때는 나는 이렇게 세를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팔았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돼. 여러분들도 후배 기수들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후배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피똥 샀는지 알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한테 기감이 돼야 돼. 1년이 지났는데 상가라는 거잖아. 1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후배가 계속 받는 것만 보고 있어. 아유 길거리 같은 거 뿌리고 보기도 그런데 저기 가격값 하는 게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믿을 수 없는 가격을 하는데 예, 시세보다도 그러면 감정가가 더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니까. 자 보세요. 대부분 대구 물건들 보면은 시세는 감정가가 1억 8,500이면은 대구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이나 진짜 시세가 1억 5천이나 1억 6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대구 한참 좋았잖아요. 막 올라갔는데 이제 조금씩 꺼지고 있잖아.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한참 5년 동안 내려치다가 이제 올라간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맞죠? 이제 2년 동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한참 달리고 있는 말이야. 달리고 있는 말도 고삐를 잡아 당기잖아요. 자기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더 나가. 이제 스피드를 올렸어. 얘가 조사했던 시점이 6개월 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 전의 시세하고 현재 지금 시세하고는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조사해보니까 여기는 2억 3천에도 거래된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 감정가 그 시점이 좀 중요하기도 하겠네요. 시점도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시세 조사에서 내가 탄탄하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시세 조사를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만약에 3억에 봤다 그러면은 2억 8천에도 적을 수도 있겠네. 그러다가는 그래 참 좋은 얘기 하네. 골로 가는 거야. 시세 조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세 조사가 1억 8천에 봤다 그러면은 1억 6천에 못 적겠죠. 그렇지. 못 적는단 말이에요. 내가 2천 바라보고 내가 이거 받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훈련들이 아직도 산더미를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체력 좀 키우려고 이제 뭐 몸 좀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국내 치수 좀 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살리는 건가?